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한데 외롭기도 해요. 몸도 마음도 지치는데 왜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할까요? 노년에 들어서면 삶이 더 여유로워질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눈치, 건강 걱정, 돈 문제, 인간관계까지 하루하루가 조용한 전쟁 같습니다. 웃고 있어도 마음은 무겁고 주변은 조용한데 머릿속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걱정으로 노후를 채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이제는 나를 짓누르는 스트레스를 다 털어내야 할 때입니다. 노년에 진짜로 필요한 건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지키는 5가지 방법입니다. 이 5가지를 알게 된다면 내 걱정을 남에게 넘길 수 있는 가볍고 자유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당연히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누구는 손주가 외국 대학에 갔다고 자랑하고, 누구는 자식이 의사라고 은근히 말하고, 누구는 요양원 대신 실버타운에 산다며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처음엔 웃으며 듣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았을까? 내 자식은 왜 저만큼 못 했을까라는 비교의 감정이 자존심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비교는 스스로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타인의 삶을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화려하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노년에 자존감을 잃기 시작하면 삶이 순식간에 공허해집니다. 자신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며 자책하고, 괜히 자식에게 짜증을 내고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쌓이면 우울해지고 몸까지 아파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의 출발점은 바로 비교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다릅니다. 누구는 자식이 성공했지만 병을 얻었고, 누구는 부유하게 살지만 친구 하나 없이 외롭습니다. 반면 소박하게 살지만 건강하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비교하는 것은 마치 책의 표지만 보고 내용을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믿는 힘입니다. 나를 부족하게 보는 시선이 있다 해도 내가 나를 사랑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열심히 살아온 나,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나, 병든 부모를 정성껏 돌본 나, 그런 삶 자체가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남들과 같지 않아도 남보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이씨 할아버지는 동창회에 나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모이면 누구는 아들이 판사고 누구는 손주가 유학 중이라고 자랑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동창 중 한 명은 항상 외제차를 끌고 와서 우리 며느리는 대기업 다녀라고 대놓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걸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씨 할아버지의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딸은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딸이 아빠, 왜 이렇게 요즘 힘이 없어 보여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우리 가족은 지금 이렇게 따뜻하게 잘 살고 있어요. 외국 안 가도 좋고 대기업 아니라도 좋아요. 우리는 지금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이씨 할아버지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기로,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동창회에 나가도 자랑을 들어도 웃으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손주랑 놀고 아내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우리도 잘 살고 있어. 내가 살아온 인생도 괜찮았어.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는 순간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나의 가치는 작아집니다. 하지만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나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이 가진 것 대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자존감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는 남의 자랑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기준으로 충분히 빛나는 삶입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가지 방법 중
두 번째는 실수나 실패를 너무 자책하지 않고 자신에게 관대해지기입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외로움도 병도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책입니다. 과거의 실수, 자식에게 못해준 일, 내가 했던 잘못된 선택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밤마다 떠올라 가슴을 쥐어짜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삶은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드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는 돌이킬 수 있고 어떤 실수는 영원히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가 곧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수는 삶의 일부일 뿐이며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붙이며 괴롭힙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결정이 내 인생을 망쳤어? 이런 말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현재의 기준으로 바라보며 후회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시에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선택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과 상황에 밀려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자신을 비난한다고 해서 그날의 시간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진다는 것은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연습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지 못했어도 괜찮고 가족에게 짜증냈던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남의 실수에는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합니다. 친구가 같은 실수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면 왜 그랬을까라며 잠 못 이룹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위로자는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강씨 할머니는 평생 자식 교육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대기업에 들어가 잘 나갔고 둘째는 어릴 때부터 반항이 심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대학을 중퇴하고 연락까지 끊긴 지 10년, 그 생각만 하면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매를 조금만 덜 들었더라면 매일 그 후회 속에 살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잘못 키웠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교회 모임에서 같은 아픔을 겪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애한테서 손 뗐어. 그 아이 인생은 그 아이 몫이지 더 이상 내 죄책감은 아니야. 그 말을 듣고 강씨 할머니는 며칠 밤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둘째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로 강씨 할머니는 자신을 덜 탓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수고했어라고 말했습니다. 반찬이 짜게 되어도 뭐 어때? 다음엔 좀 덜 넣으면 되지라고 웃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말실수를 해도 예전 같았으면 며칠을 괴로워했겠지만 이제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털어버렸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니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예전보다 부드럽게 말하게 되었고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완벽하려는 강박이 사라지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신의 삶도 훨씬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지나고 나서 내가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안아주는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평안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가지 방법 중 세 번째는 과거의 후회 내려놓기입니다. 노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은 과거의 후회입니다. 잠깐의 말 한마디, 그때 놓쳐버린 기회,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머릿속을 맴돌며 마음을 후벼팝니다. 밤잠을 설치고 한숨이 절로 나오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자책이 일상을 잠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후회에 빠지는 순간 현재를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때 그랬더라면이라는 가정 속에 빠집니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용기 내서 말했더라면, 그때 그 돈을 쓰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그 모든 가정은 지금의 나를 갉아먹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당시에 나는 분명 최선을 다했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게 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만큼밖에 몰랐고 그만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판단하는 과거는 왜곡된 기억일 뿐입니다. 후회란 독과도 같습니다. 자식에게 조금 더 해주지 못한 것, 배우자에게 더 따뜻하지 못했던 말, 친구와의 마지막 인사를 놓쳤던 일 등 모두가 지나가고 나서야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안고 살아가면 결국 내가 망가집니다. 내 잘못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계속 비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자책은 삶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노년은 후회보다 자유로워야 합니다. 과거는 손댈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머무는 대신 지금 내 앞에 놓인 하루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의 나,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과거를 떠올릴수록 현재는 더 희미해지고 미래는 더 두려워집니다. 후회를 덜어내야 삶이 가벼워집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 가장 흔하게 드는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그 사람한테 너무했지, 그때 말을 잘못했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등 나 자신을 벌주듯 끝없이 자책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며 나 자신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씨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속에 남아있는 후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친구에게 빌려줬고 결국 그 친구는 돈을 갚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 일로 집도 날리고 자식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오씨 할아버지는 밤마다 후회에 잠 못 이루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그때 바보같이 속지만 않았어도 우리 가족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할아버지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탓 아니에요. 우리 지금 다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쉽게 놓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옛날에 잘못한 거 말고 요즘 제일 재밌는 거 뭐예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그때에만 머물러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오씨 할아버지는 과거의 일에 대해 말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대신 손주와 함께 낚시를 가고 아내와 손잡고 산책을 다녔습니다. 내가 그 일로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아직도 내 곁엔 소중한 것들이 많구나. 그렇게 마음을 바꾸자 얼굴빛이 달라졌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를 바꾸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지나간 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대신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사는 것이 진짜 후회를 덜어내는 길입니다. 노년은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을 후회라는 감옥에 가두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삶을 껴안아야 합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가지 방법 중 4번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완벽주의에 내려놓기입니다. 노년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 중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 뒤에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여유로워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하던 일들이 점점 느려지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며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완벽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완벽주의는 결코 우리를 편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점점 지치고 불안해집니다. 가족 모임에서 음식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손주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려면 늘 웃고 베풀어야 할 것 같고 남들 앞에 나설 때는 품위 있게 보여야 한다는 부담에 눌려 삽니다. 이렇게까지 완벽하려고 하면 삶 자체가 피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보다 가치 있는 게 편한 사람을 더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나의 모습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웃고 있지만 속은 상하고 도와주고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음식을 조금 태워도 약속을 깜빡해도 말실수를 해도 됩니다. 실수해도 웃을 수 있어야 진짜 여유로운 삶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그 자체로도 존중받아야 할 인생입니다.
완벽함을 내려놓으면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자식에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손주에게 완벽한 조부모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내 스타일대로 있는 그대로 대하면 더 자연스럽고 진솔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완벽함보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이씨 할머니는 동네에서도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 완벽한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집안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청소했고 명절이면 혼자서 10가지가 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주가 놀러 오는 날이면 장난감, 간식, 옷까지 빠짐없이 준비해 놓아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항상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옷도 단추 하나 흐트러짐 없이 입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늘 피곤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덜 했으면 손가락질 받을 거야. 이 나이에 민폐 끼치면 안 돼. 마음속에선 늘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날 아침 일이 터졌습니다. 준비한 갈비찜이 타버렸고 장 보느라 깜빡 잊고 산 약을 제 시간에 먹지 못해 결국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실에서 누워있는 동안 이씨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동안 자신이 만든 완벽함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손주가 와도 간단한 간식만 준비했고 집 청소도 하루 걸러 한 번만 했습니다. 명절 음식은 자식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편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들의 반응은 더 따뜻했습니다. 엄마, 요즘 더 보기 좋아요. 할머니, 이제 같이 놀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 말에 이씨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할머니는 이제 그만하려고. 그냥 같이 즐거운 할머니가 될래. 완벽을 내려놓으니 진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충분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완벽함이 아니라 편안함에서 시작됩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가지 방법 중 5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필요한 책임 내려놓기입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책임이라는 이름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자식들은 다 커서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부모는 여전히 내가 뭔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도 아이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때론 친척, 이웃, 심지어 모임의 소소한 일까지도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짊어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부담으로 꽉 들어차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책임이 계속 쌓이면 몸도 마음도 병이 듭니다. 한계를 넘어서서 책임지려는 순간 내가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노년은 더 이상 책임지고 희생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나를 돌보고 쉬어야 할 시기입니다. 내 어깨를 짓눌렀던 책임감, 의무감, 죄책감을 이제는 가볍게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건강과 내 감정입니다. 손주 봐주는 것도, 가족 모임 챙기는 것도, 동네 일에 나서는 것도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노년층은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자신을 혹사시킵니다. 이런 생각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점 무너뜨립니다. 나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내 몸이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하고 마음이 지치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 남들 눈치 때문에 내가 해야만 한다는 압박 때문에 끙끙 앓으며 참고 살아갑니다. 결국 병원에 실려가서야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이 힘들 때, 손주가 아플 때, 가족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책임으로 굳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돕되 내 삶을 잃어버릴 만큼 헌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먼저 챙겨야 남도 챙길 수 있습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부담은 나눌 수 있어야 진짜로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정씨 할머니는 73세입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라 손주 둘을 매일 돌봐주고 저녁이면 아들 집 청소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손주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꼬박 7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반찬도 직접 만들어서 매일 들고 가고 아들이 엄마, 오늘 야근이야 라고 하면 할머니는 손주를 재우기까지 했습니다. 하루도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고 쉬지 않으면 수술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엄마, 미리 말하지 그랬어요. 엄마 너무 무리한 거 알았는데 괜찮다고만 하니까 그제야 정씨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본인은 가족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여겼지만 정작 가족들은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 정씨 할머니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돌보던 손주 일정은 주 2회로 줄였고 청소는 며느리가 맡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이제 자신을 위해 요가도 배우고 동네 친구들과 차 마시는 시간을 즐깁니다. 손주와 보내는 시간은 줄었지만 더 활기차고 여유 있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말을 웃으며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기를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책임을 내려놓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노년은 누구보다 내가 나를 위로하고 다독이고 돌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애쓰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걱정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하루를 살 것인지 아니면 나다운 삶을 살 것인지는 내 선택입니다. 이제 내 걱정은 그만, 마음 놓고 웃으며 살아도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